집합에서 선택한 3개의 원소가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이 관계식은요, 익숙한 걸로 바꿔보면 1번과 3번을 더한 것을 2로 나눈 것, 즉 1번과 3번의 평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1번, 2번, 3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집합의 원소들을 관찰해 보니까 전부 2씩 떨어져 있어요. 간격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중앙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양쪽 끝에 같은 간격 떨어지도록 골라주면 되겠어요. 중앙이 만약에 4라면 2, 6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중앙이 6이라면 4, 8도 되고요. 2, 10도 됩니다. 같은 간격 떨어져 있게 양 끝을 골라주면 되죠. 중앙이 6인 것은 2하고 10도 돼요. 중앙이 이제 6인 건 했고요. 8인 거. 중앙이 8인 거는 양쪽 끝에 한 칸씩 떨어진 6, 10도 되고 두 칸씩 떨어진 4, 12도 되죠. 6, 10, 4, 12. 자, 중앙이 10인 건요. 8, 12 이것만 되죠. 문제에서 크기가 이렇게 1, 2, 3 갈수록 커져야 되니까 여기 이들을 자리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이게 답니다. 총 6가지.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p가 충분 조건, 총을 쏘니까 p가 q한테 이렇게 화살표 가는 방향이죠. 이거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게 되는 그런 관계여야 돼요. 자, 그럼 q는 이렇게 진리집합이 나와 있는데 p는요 2차 부등식 인수분해 되어 있어요. 경계는 x는 1하고 1 플러스 a인데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a가 1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이걸 범위로 얘기하면 1 이상 1 플러스 a 이하가 되겠어요. p가 q에 포함되도록 수직선상에 그려줘요. p 1 이상 1 플러스 a 이하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려면 1은 이제 마이너스 3 안쪽에 있는 거 맞죠? 1 플러스 a만 7 안쪽에 있어주면 돼요. 그리고 1 플러스 a는 7이어도 그래도 포함이 되죠. 즉 여기가 7 이렇게 되더라도 이 q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등호를 써야 돼요. 따라서 1 플러스 a가 7 이하, a는 6 이하, 6 이하의 자연수는 1부터 6까지 6개. 조합과 순열 기호를 정의에 맞게 표현해봐요. NC는 n부터 내려가면서 2개 곱하고요.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n 플러스 1 C3은 n 플러스 1부터 내려가면서 3개 3팩토리얼로 나눠주죠. 2 곱하기 np는 n부터 2개 곱해주면 되죠. 여기서 시작해서 2개 내려가면서 곱하고 c라면 팩토리얼로 나눠주고요. 네, p는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양쪽에 똑같이 있는 n 곱하기 n-1, n 곱하기 n-1 없애고요. 3팩토리얼이 6이니까 양쪽에 6을 곱해서 분수식을 이제 해소해 줄게요. 2분의 1에다가 6을 곱하니까 3. 6을 곱하면 n 플러스 1. 6을 곱하면 12. n 플러스 4를 이항해서 n의 값은 12 빼기 4,
8. 다음 식에 대해서 등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x의 항등식 푸는 방법 중에 계수 비교법 이용해서 상수 a, b를 구해볼 수 있어요. 우선 fx가 있는데 x자리에 x 플러스 a를 넣은 것 적어보면요. x자리에 x 플러스 a 9, x자리에 x 플러스 a 이렇게 f x 플러스 a를 적어요. 전개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해서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하면 돼요. x 세제곱 3ax 제곱 3a 제곱 x 플러스 a 세제곱 9x 제곱 2ax에다가 9배 하니까 18ax 플러스 9a 제곱 4x 4a 마이너스 45. 자, x 세제곱 2차 찾아봐요. 2차 그러면 계수가 3a 플러스 9. 1차 3a 제곱 18a 플러스 4 그리고 x가 없는 것 이렇게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해줘요. 자, 이제 좌변과 우변을 계수를 비교해 볼게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차가 없죠. 즉 2차 계수는 0이에요. 2차 계수가 0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그러면 1차 계수 지금 b 요거랑 이거랑 같아야겠죠? 따라서 b는 a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4 마이너스 27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3. 이렇게 좌변 우변 계수를 비교해서 a, b를 찾아냈고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6.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즉 10개의 원소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원소 n에 대해서 x의 부분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정의하네요. 자,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다는 건 n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1부터 n-1까지는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n 플러스 1부터 10까지 원소 중에서 골라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개수가 바로 fn이 되겠어요. 그럼 fn은 총 10개의 x의 원소 중에서 n개는 고민 대상에서 제외해요. 1부터 n-1까지는 아예 제외고 n은 반드시 포함할 거니까 넣을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총 10개 중에 n개를 제외한 10-n개의 원소를 넣을지 말지만 고민하면 돼요. 이게 바로 이런 부분집합을 만드는 개수입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면요. F8은 2의 10-8 2의 제곱이니까 4가 맞고요. 자, x의 원소 중에서 이제 a보다 b가 더 크면 fa보다 fb가 더 큰가? 써보면요. fa는 10-a fb는 10-b b가 더 크다는 얘기는 b를 더 크게 뺀다는 건데 그러면 조금 뺀 2의 10-a 승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발레겠죠? 자, 1, 2 라면 2의 9승, 2의 8승 봤을 때 2의 9승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틀렸어요. 자,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는 n은 반드시 포함하니까 카운트 대상에서 제외되고 1부터 n-1까지도 포함되면 안 되니까 카운트에서 제외되고 총 10-n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였습니다. n자리에다가 이제 1, 3, 5, 7, 9를 넣어보면요. 2의 9제곱, 3 넣으면 2의 7제곱, 2의 5제곱, 2의 3제곱, 2의 1제곱이에요. 이것을 각각 계산해서 더해도 되고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안다면 등비수열 공식 이용할 수도 있어요. 공비 -1, 첫항, 공비 항의 개수 -1. 1을 첫항으로 보고, 자, 공비는 2의 제곱이죠. 이렇게 보면 공비 2의 제곱 4-1, 첫항 2, 공비 2의 제곱 즉 4, 항의 개수 5개 -1. 그러면 3분의 2, 2의 10승이니까요. 1024. 그건 1 빼니까 1023. 그럼 약분이 되거든요. 3, 4, 1. 계산하면 682. 디귿도 옳은 것. 그림의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빈칸이 있고요. 빈칸 6개의 사진을 하나씩 배치해서 사진첩을 완성을 하는데요. A, B가 이웃해야 돼요. 특히 옆으로 이웃하는 경우만 쳐서 이웃하게 만드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이 A, B의 자리를 먼저 결정해주고 다른 4장의 사진을 배치하면 되겠어요. 선 A, B 자리 결정하기는 이웃하는 자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가 있죠. 이웃 자리 골라줘요. A, B, 이웃할 자리는 3개가 있으니까 자리를 골라주고요. 구체적으로 A, B를 넣어요. 자, 그러면 이웃할 자리 이걸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A, B라고 적을지 BA라고 적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2 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C, D, E, F는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 남았으니까 4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사진 4장을 위치시키는 방법, 나열하는 방법, 4 팩토리얼이죠. 이렇게 모든 사진이 다 이제 자리를 결정해 줘야 그래야 경우가 끝나요. 3 곱하기 2, 6 곱하기 24, 144. 그림과 같이 1사분면에 있는 곡선 y는 x분의 2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직선 AB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 AB의 중점을 D라고 하자. A하고 B의 중점이고요. A점이 A,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A분의 2, B점이 B, B분의 2예요. 중점 D는 X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것, Y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것. 이거 좀 정리하면 2분의 1 넣으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C점의 X좌표 알려면요. AB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X절편으로 구해야 돼요. AB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기울기부터 찾아볼게요. AB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A점에서 B점 뺄게요. Y 증가량도 2 묶어내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통분하면 AB분의 B 마이너스 A. 아래쪽도 부호를 바꿔보면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AB분의 2가 되죠. 기울기 찾았으니까 Y는
마이너스 ab분의 2 지나는 점은 a점으로 할게요. x-a 플러스 a분의 2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b분의 2x 플러스 a 약분돼서 b분의 2 플러스 a분의 2. 자, 이제 C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y가 0일 때에 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y 0이면 얘 2항에서 ab분의 2x는 b분의 2 플러스 a분의 2 양쪽에 ab를 곱할게요. 이 x 2로 나누는 것까지 동시에 하면 되겠네요. 그럼 x는 a 더하기 b 자, 기억 옳은 것이고요. C의 x좌표가 a 더하기 b면 d가 2분의 a 플러스 b였기 때문에 O점하고 C점의 중간이 d가 되는 거네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요. 수직 2등분? 바로 OD하고 OC하고 같은 2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럼 밑각의 크기도 같아지죠.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SAS 합동이다 라고 생각해서 밑각이 같아진다고 둬도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세타라고 하면 이쪽도 세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하고 서로 부호만 반대가 돼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걸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는 여기 있는 요 점하고 이 점 어느 점 하고 해서 밑변분의 대변이죠. 근데 그건 기울기 정의에서 두 점의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과 같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고요. 이 직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180도 마이너스 세타죠. 탄젠트 180도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같기 때문에 서로 기울기의 부호가 다른 관계가 돼요. 그러면 니은 AB 직선하고 OD 직선의 기울기의 합은 0이다. 하나는 탄젠트 세타, 하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맞고요. 디귿 AB 길이가 AB 요까지죠. 요게 OA 길이의 2배다. 그럼 OA 길이하고 AD하고 BD하고 다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같아지면 그러면 밑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두 내각의 합은 하나의 외각, 이렇게 세타하고 세타하고 더한 요각이 2세타가 되죠. 이쪽도 2세타. 그러면 각 AOC가 3세타가 되고 AOD가 2세타가 되죠. 거기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3세타랑 똑같네요. 디귿도 옳은 것. 이 문제는 소수가 1 곱하기 소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당식 fx가 두 개의 당식에 곱으로 되어 있고 a집합은 fn이고요. b집합은 m인데 m은 100 이하의 소수라고 해요. 교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교집합은 소수긴 해야 되죠. 자, 그럼 fn 중에 소수, fn 중에 소수가 100 이하의 소수가 교집합이 돼요. fn이 두 개의 당식에 곱으로 되어 있는데 fn이 소수려면 1 곱하기 소수 꼴이어야 되죠. 근데 대입하는 n이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 값이 1이 될 수는 없어요. 즉 fn x 대신에 n이라고 바꿔 적기만 할게요.
곱하기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 n이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 값은 1보다는 크겠죠. 3이 더해져 있고 자연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려면 이 값이 1이어야 됩니다. 1보다는 클 거기 때문에 fn이 소수가 되려면 이 값이 1, 여기가 소수가 돼야겠더라. 그럼 n의 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1이 1이 되는 n부터 찾아봐요. 플러스 10이고 인수분해 5이 따라서 n이 5 또는 2일 때 이 값이 1이 돼요. 교집합이려면 fn 값이 100 이하의 소수여야 되니까 여기 1 곱하기 이 값이 소수여야 되는 거죠. 이 소수 100 이하의 소수가 되는지 확인해 봐요. n이 5라면 25 플러스 15 더하기 3 43. 100 이하의 소수 맞죠? n이 2라면 4 플러스 6 플러스 3 13. 소수가 맞아요. 이렇게 A 교집합 B가 되는 것은 43과 13. 원소의 개수는 2개. 사각형 ABCD가 있고 선분 AD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ABCD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해요. 일단 선분 AD의 1대1 내분점, AD의 1대1 내분점이니까 A에서 내분점까지 1, D까지 3이 돼야 돼요. AD인데 여기가 1대3이 아닙니다. AD니까 이 내분점까지 1, A에서 D까지 3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이쯤인가? 이렇게. BC랑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는 게 목표네요. 우선은 이 ABCD가 어떤 사각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평행이 보이죠? 확인해 보죠. 2칸, 4칸, 3칸, 6칸. 평행이네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마이너스예요. 둘 다 기울기가 AD 기울기하고 BC 기울기가 같아요. 이렇게 평행이니까 두 개의 사각형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점을 ABCD, E, 여기를 F라고 했을 때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인데요. 평행선 사이에 끼어있는 두 개의 사다리꼴은 높이가 똑같죠. 그쵸? 높이가 같다. 두 개의 사다리꼴이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만 같으면 넓이도 같겠죠. 자, 지금 2등분 했으니까 이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랑 AE 더하기 BF가 같아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같아야 넓이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CF 더하기 DE 하고 AE 더하기 BF가 같아야지만 넓이가 문제에서 원하듯이 2등분 될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길이도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로요. 그리고 1대 3이니까 요 각각 길이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 이 길이를 좀 계산을 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 B를 알면 몇 대 몇 내분점으로 A, 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대 몇 내분점인지.
그럼 이제 AD 길이 구해보면 AD 길이는 여기 2칸, 4칸이니까 2 루트 5 피타고라스 한 거예요. 여기 3, 6이고 면 BC는 3 루트 5 그렇죠? 그러면은 1대 3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AD 길이, AE 길이는 1대 3 그 4분의 1 해당되면 되겠죠? 이 루트 5 곱하기 4분의 1 DE 길이는 2 루트 5 곱하기 4분의 3 그쵸? 그리고 이 각각은 지금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럼 첫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BC 길이여야 되니까 3 루트 5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 관계식 CF 더하기 요거 계산해놔야겠네요. 2분의 3 루트 5 2분의 루트 5 2분의 3 루트 5 더한 거랑 CF 더하기 DE 한 거랑 AE 2분의 루트 5 더하기 베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루트 5죠. 이거 둘을 연립할게요. 둘이 더하면 2 알파가 2 루트 5. 그럼 알파가 루트 5고요. 베타가 2 루트 5가 되네요. 자, 그럼 몇 대 몇이죠? 1대 2가 되네요. 좌표 FA,B는요. C점과 B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으로 찾으면 돼요. C점 3,6 B점 6,0 1대 C쪽이 1이니까 2 내분은 합이죠. 1 더하기 2 3분의 크로스 X좌표만 낼 때요. 6 두 개 더해서 12 3분의 Y좌표 크로스 0 더하기 12 4,4 A, B는 4,4이고요. A 더하기 B는 8이 되네요.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시작점하고 꼬리 방향 요게 기본으로 그려지는 거죠. 시작점은 근호안이 0이 될 때의 점을 찾으면 되고요. 꼬리 방향은 4개가 있는데 x 앞에 부호하고 루트 앞에 부호를 보면 돼요. x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루트 앞에 부호도 플러스면 1사분면 방향 루트 앞에 부호 플러스 x 앞에 부호 마이너스 면 2사분면 방향 x 앞에 부호 마이너스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면 3사분면 방향 x 앞에 플러스 루트 앞에 마이너스 면 4사분면 방향의 꼬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시작점과 꼬리 방향 두 개의 무리함수가 있는데요. 시작점은 근호안이 0 될 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죠. 시작점이 마이너스 2, 그때가 4요. 이 친구는 2를 대입하면 되죠. 2, 마이너스 4요. 그리고 꼬리 방향은 k 부호가 뭐냐?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얘도 k 부호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루트 앞에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k 부호로 k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k 부호로 경우를 구분해 보면 k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있죠. 그럼 k 플러스일 때 그 하나는 2, 마이너스 4 요 점이 시작점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 4 여기 시작점이고, 2, 마이너스 4는 그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꼬리 방향이 이쪽으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 3면 쪽으로 꼬리 방향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2, 마이너스 4 점 지나고 k가 음수면 요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1, 3면, 그리고 요 점 지나면서 마이너스니까 3, 3면 쪽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럼 두 곡선이 서로 원점에 대해 대칭인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 모양이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 친구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 모양이에요. k가 음수이면 두 번째죠. 음수일 때 두 곡선이 만나나요? 계속 이쪽으로 가고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지 못해요. k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굴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선을 넘어서 그려지진 못하거든요. 이렇게 그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시거나, k가 커지면, 이 절대값이 커지면 이렇게 커질 수는 있죠. 하지만 여기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두 곡선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k가 담당하는 게 x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시작점에서 요거는 2, 4분면 방향 꼬리 방향인데 점점 이게 커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둘의 절대값은 똑같기 때문에 둘의 모양이 대칭적이잖아요. 원점에 대해서. 여기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식으로 돼서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 자, 절대값이 커질수록, 즉 k가 지금 양수니까 k가 커질수록 여기가 더 간격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은 서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서로의 시작점을 지날 때까지가 가장 k가 클 때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시작점을 지나갈 때가 가장 k가 클 때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 첫 번째가 기역이고 얘가 니은이라고 하면, 기역에다가 이제 상대방의 니은의 시작점을 대입을 해보거나 니은에다가 기역의 시작점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기역에 니은의 시작점인 2,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볼게요.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고 2k 플러스 2k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 자, 그럼 루트 4k는 8이 되고요. 4k는 제곱해서 64. 그럼 k는 16이에요. 그럼 디귿도 옳은 것. 기억하세요. 무리함수는 근호환이 0 될 때의 x, y가 시작점이 되고요. 그리고 x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가 꼬리 방향을 결정해요. 그리고 x 앞에 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x축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높아지는 모양이 돼요.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f3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럼 2차 함수에 좀 식이 필요해요. 2차 함수 식이 있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또 이제 절대 부등식도 좀 풀어볼 수 있고요. 근데 요 f의 x자리 이걸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가 이거라고 하니까 인수분해가 되져 있는 fx식을 설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 있고 x-알파, x-베타라고 하면은 f의 x자리에 4분의 1-x를 넣었을 때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fx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7 이상 9 이하라는데 요 2차 계수 플러스 되니까 여기 이 값의 경계 4분의 1-x가 알파가 됐을 때와 는 0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값이 0, 이 값이 0이 됐을 때의 x 값이 이거란 얘기죠. 그죠? 경계 값이. 그러면 여기 x에다가 -7을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에다가 9를 넣어봤을 때 알파 베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는 4분의 8 이고 베타는 4분의 -8 마이너스이죠. 그래서 fx식은 a x-2 x 플러스 2. 이제 나조건으로 가서 a 범위가 나올 것 같은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를 풀어볼게요. fx를 좀 전개해 가지고 a 이렇게 곱하면 x제곱 -4죠. x제곱 -4 2x -3분의 13 면 ax제곱 -2x 내림차순 적게요. -4a 이항에서 플러스 3분의 13 이상.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이 0 이상이라면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닌데 항상 계산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계산 결과를 이렇게 y라고 했을 때요. x 대입해서 나오는 y, 이 그래프가 y가 0 되는 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 줘야겠죠. 아래로 볼록만이 가능해요. 위로 볼록은 항상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생겨서 안 되죠. 모든 x를 다 대입했을 때 y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정식 는 0의 근이 가지고 올게요. 하나이거나 없거나 해야 돼요. 이렇게 한 개거나 없거나.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거나 없거나 판별식을 떠올려야 되죠. 즉 판별식이 근이 없으려면 0보다 작거나 근이 한 개려면 중근이면 0이어야 되죠. 2로 나눠지니까 -1 가지고 갈게요. -1의 제곱 -a -4a 플러스 3분의 1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4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3을 곱해서 12a 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야죠. 4, 3, 3, 1 9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기 때문에 합해서 마이너스 만들어내려면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되죠. 그래서 맞죠? 그러면 a는 4분의 3 하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더 작으니까 3분의 1하고 4분의 3 이상 이하. 자, 이렇게 fx에서 a의 범위 나왔고요. 그럼 f3도 대입을 했을 때 a가 범위가 있으니까 f3도 범위가 있게 되죠. 따라서 이제 f3을 계산해 봅니다. f3은 a 곱하기 1 곱하기 5죠.
OA의 범위를 알아내면 되는데요. A 범위가 이거니까 OA 값은 양쪽에 5를 대입하면 5를 곱하면 되죠. 3분의 5 이상 4분의 15 이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통분해야겠네요. 12분의 45 마이너스 20 12분의 25 원 둘레에 있는 점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두 개 그을 수 있거든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기억하세요. 원의 중심과 접점 연결하면 직각이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했을 때 그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은 필요하고 중심점이 있어야겠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절대값 요 점 대입. 그러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 필요한데요. 이 직선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0,3을 지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m이라고 두고 0,3 지나는 직선 x-0 플러스 3 이렇게요. 이렇게 그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내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x절편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x절편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 직선 일반형으로 준비해 주고요. 원의 중심은 0,0 반지름은 1이에요. 0,0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 m의 제곱 플러스 1 00 대입한 게 절대값 3 1이다. 이렇게 곱하면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 절대값 3 제곱하면 루트 벗겨내고 m의 제곱이 8 m은 접선이 두 개 나오니까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죠. 자, m 대신에 대입해서 식을 다시 적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에요. y에다가 0을 대입을 했을 때 x 좌표는요. 그쵸? 뭐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부호 두 개지만 그 k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요게 k고 k 제곱이 바로 8분의 9 면 최종 16 k 제곱은 16 곱하기 8분의 9 하니까 18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2루트 5가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세요. 우선 거리가 최소가 될 때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직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접근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점, 요 점이랑 가장 가까워요. 그쵸? 그러면 이 점을 알 수 있느냐? 이 점을 구하기보다는 기울기가 똑같은데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 거리가 2루트 5가 될 때의 k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이 직선이 바로 y는 2x 플러스 k고요. 요게 y는 기울기 똑같고 y절편 모르니까 a라고 둘게요. 이거랑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랑 접할 때
A를 찾아봐요.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한 개라는 거고, 교점은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이거 근이 한 개라는 거죠. 2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죠. 판별식 사용할 수 있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 2로 나눠지니까 d 프라임 사용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 a 값은 5. a 5. 그러면은 요거 두 개의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5가 되도록 이런 거죠. 교점을 구하지 않더라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y는 2x 플러스 5 위에 어느 한 점이라도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그 값이 2루트5다 라고 등식을 세우면 되죠. 자, 2x 플러스 5 위에 있는 한 점, 0,5 이렇게 아무거나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형으로 고쳐서요. 2x-y 플러스 k는 0하고 0,5 사이의 거리, 그 값이 2루트5다. x계수 제곱 4 더하기 y계수 제곱 1, 0,5 대입 절대값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2루트5, 마이너스 5 플러스 k의 절대값은 10, 절대값이 10인 수는 플러스 1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0. 그럼 k는 15거나 또는 마이너스 5예요. k 값이 마이너스 5면 이거보단 절대값이, 그러니까 y 절편이 작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리가 2루트5가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근데 그거보다는 위에 있는 직선이어야 되니까 이 값은 아니고 k가 15가 돼요. k 값은 15. 다시 말하면 기울기 내인데 y절편이 5인 것보다 k 값이 더 커야지 만나지 않는 직선이겠죠? 이렇게 만나는 직선은 거리가, 곡선하고 거리가 0이잖아요. 참고로 미분을 공부한 친구들은 기울기가 2인 접선의 접점을 직접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곡선을 fx라고 하고 f'x가 2가 되는 접점을 찾아요. 마이너스 2x는 2,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x좌표 마이너스 1, f에다 대입을 하면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y좌표는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3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5가 되는 k 값을 찾으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2x-y 플러스 k는 0이랑 마이너스 1,3 사이의 거리 루트 5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2 루트 5 마이너스 5 플러스 k 값이 10,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아까와 같이 k는 플러스 15거나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요. 이 접할 때의 직선이 기울기 y는 2, x 플러스 1, 요점 지나니까요. 플러스 3이니까 y는 2x 플러스 5이고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5인의 보다는 위에 있어야 만나지 않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k는 15. 함수 f는 x에서 x로 정의역 x, 공역 x고요.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x 값이 다르면
함수값을 다른 거를 가져야 되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죠. 3, 4, 5, 6, 7에서 3, 4, 5, 6, 7로 서로 다른 것을 이제 하나씩 고르면 되는데 n에다가 3부터 5까지 대입하는 모든 자연수대에서 이 값이 짝수래요. 이럴 때 구체적으로 대입해서 나열해 봐요.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F3 곱하기 F5가 짝수, 4 대입하면 F4 곱하기 F6도 짝수, 5 대입하면 F5 곱하기 F7도 짝수라는 얘기죠. 근데 짝수는 4고 6분이에요. 남이 가진 건 못 가지니까 두 개의 함수값만 이제 4고 6을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짝수, 여기도 짝수니까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F5가 짝수를 하나 가지고 또 4 아니면 6 둘 중에 하나가 짝수를 가져야겠죠. 맞죠? 그래서 얘가 4를 가지고 F4가 뭐 이렇게 6을 가지는 이런 스타일. 문제에서는 F3하고 F7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F3하고 F7은 확실히 홀수라는 상황만 파악하면 돼요. 이 값이 모두 짝수려면 이렇게 대응하는 F5 값은 반드시 짝수여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짝수여야 되니까 짝수 두 개밖에 없는데 품절. F3하고 F7은 홀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홀수 두 개 더해서 제일 최대가 되는 걸 골라주세요 라는 거죠. 덧셈은 이제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F3이랑 7이 무엇을 가든지 간에 홀수 중에 제일 큰 거 골라오면 되겠어요. 5 더하기 7. 정답은 12.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이 2등분 되죠. 다음에 x,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x좌표와 y좌표가 바뀌게 되죠. 우선 이 배경지식 가지고 밑에 보면요. AB 길이하고 O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A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C라고 하네요. 즉 C와 A는 y는 x 대칭 관계예요. C는 y는 2x 위에 있는 점이니까 C점을 뭔가 문자로 설정할 수 있죠. A, 라고 하면은 대입해서 2A요. 그러면 A점은 y는 x 대칭이니까 xy 좌표 뒤바뀌어서 2A, A라고 둘 수 있고요. 문제에서 AB 길이와 OB 길이가 같으면서 2루트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점 설정하면 좋은데, 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이 2등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y좌표가 a라는 건데 그거 2배 올라가서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으니까요. b점의 좌표를 0,2a라고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AB 길이가 2루트 5다 라는 거 이용하면 a를 구할 수가 있죠. a점이 2a, a, b점이 0,2a,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2a의 제곱 4a 제곱 빼서 a의 제곱 5a 제곱 양변을 제곱하면 20 a 제곱이 4이고 1사분면의 점으로 a를 뒀기 때문에 a는 양수예요. 그럼 자 a점 b점 알았는데 이제 이 기울기를 좀 구해봐야 돼요. 최종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 삼각형 ODE의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K파이라고 할 때 K제곱 곱하기 9거든요.
갑자기 이 삼각형의 왜 외접원의 둘레를 구해달라고 할까? 우선 이 점과 D점 혹시 구해야 되나 싶어서 AB의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위해 AB 직선의 기울기를 볼게요. AB 기울기 A점과 B점이 이제 4,2와 0,4로 밝혀지면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 친구는 기울기가 2인데 AB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가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인 직선이죠. 기울기 2,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수직이에요. 즉 ODE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에요. 근데 직각삼각형이랑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즉 180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 그 얘기는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지름이라는 거죠. 외접원의 지름.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는 2πr, 지름 파이죠. 얘가 둘레요. 즉 OD가 지름인데 이 OD 길이가 바로 K란 얘기죠. OD 길이의 제곱을 알아서 K를 9를 곱하는데 OD 길이 제곱이 바로 K 제곱입니다. D점을 찾아야겠어요. D점은 직선 AB와 Y는 X의 교점이에요. 교점은 어떻게 찾나요? 두 개의 직선의 연립방정식 근으로 찾아야 되죠. AB 기울기만 찾았었는데 이제 지나는 점까지 해갖고 직선의 방식을 세워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는 점 B점, Y절편으로 하면은 X 플러스 4죠. 요거랑 Y는 X랑의 교점, 연립방정식 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 2분의 3X는 4, X좌표가 3분의 8, Y좌표 Y는 X 위에 있으니까 똑같죠. 3분의 8, 3분의 8. 그럼 OD 길이 제곱은 0,0이랑 요점 사이 거리 제곱이니까 3분의 8의 제곱 플러스 3분의 8의 제곱, 즉 9분의 64 2개. 따라서 9K제곱은 64 곱하기 2. 정답은 128. 함수 fx 이차 함수고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이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자, 문제에 부등식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절대값을 벗겨내야 부등식을 풀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fx는 0 기준으로 해서 0 이상일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구분해서 절대값을 벗겨내서 풀어봐요. 자, 그럼 fx가 0이 될 때가 경계가 되는데 x, 4, 2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죠. 아래로 블록이고 는 0이 될 때 마이너스 4랑 2예요. 그러면 여기 fx가 0보다 작을 때고요. 0 위쪽이 fx가 0보다 클 때죠. 즉 x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2 이상일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일 때요.
x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이것을 풀어내야 되죠. 자, 그럼 절대값 처음에는 플러스로 나오니까 3분의 fx 마이너스 fx.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fx mx 마이너스 2. 이 부등식도 풀어야 돼요. 이거 1 때 밑에 부등식 풀어서 나오는 위에 거와 밑에 거의 공통 부분, 또 이거 범위일 때 또 부등식 풀어서 공통 부분, 이렇게 해서 만족시키는 정수 x를 좀 끌어모아야 되죠. 자, fx 대신에 이렇게 인수분해식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부등식을 결국은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x-2라는 인수가 공통이니까 공통인수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완료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기 좋게 양쪽에 마이너스 3을 곱해봐요. 부등호 방향도 바꾸는 거 조심하고요. 2fx 바뀌고 마이너스 3m x-2 fx 대신에 x-2 x 플러스 4라는 인수분해식, 이항에서 플러스 3m x-2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 공통인수 x-1을 묶어내면 앞에 항에서 2 곱하기 x 플러스 4가 남고 두 번째 항에서 플러스 3m이 남죠. 전기에서 적어보면 2x 플러스 8 플러스 3m. 작거나 같다니까 이것이 능형되는 두 개의 경계, x는 2하고 x는 2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3m하고 이상 이하가 되는데요. m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음수가 되죠. 음수. 그래서 x 범위는 음수인 2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3m 이상 2 이하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수직선상에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요렇게 이렇게 되든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죠? 교집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옆에 거에서 해가 정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세어 본 다음에 이쪽을 결정하도록 하죠. 두 번째,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분의 4 fx. 마찬가지로 부등식 풀 거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줘요. 4 fx, fx 대신에 x-2 곱하기 x 플러스 4라고 적고요. 부등호 방향 바꿔주고 마이너스 3m x-2. 이대로를 이제 이항에서 공통인수 묶어내면 인수분해 끝나죠. x-2 묶어내면 앞에 항에선 4x 플러스 16이 뒤에 플러스 3m이 남죠. 이것도 작거나 같다인데 이 값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16 플러스 3m, 요거 음수가 되니까 x 범위는 음수 16 플러스 3m 이렇게 돼요. 이것도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고 2 사이일 때 이걸 만족하는 범위가 이제 해가 되는 거죠. 우선은 마이너스 4고 2 사이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자,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 부분이 10이 되도록, 10개가 정수가 10개가 되도록인데, 분명한 것부터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2는 지금 분명하니까 2 포함되고 이쪽으로 모두 다 겹쳐지게 된다면 여기서는 정수가 몇 개 나올까요? 마이너스 4고 2 사이에는 2에서 마이너스 4를 뺀 6개에서 1개 더 빼야 되니까 여기서 5개의 정수가 나와요. 그럼 이쪽 편에서 5개가 겹쳐줘야겠죠. 우선은
여기 2 한 개 있고요. 정수 2.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서 정수가 이제 세워지는 거니까 2랑 마이너스 4, 5개 되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죠. 즉 마이너스 7 카운트 되는데 마이너스 8은 카운트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2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3m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8보단 크고 마이너스 7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줘도 이 범위에 마이너스 7이 포함되죠. 하지만 마이너스 8 이상 이렇게 보면 여기 정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5개, 이쪽 편으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게 5개, 총 정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범위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이제 풀어서 m의 최소값을 찾아봐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꾸는 대신에 숫자를 반대로 가져가 주세요. 8을 빼고 3으로 나누면 되죠. 8을 빼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8. 이 범위에서 m의 최소값은 2. 우선 문제를 잘 읽고 이 개념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나머지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했죠. 그럼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는 거죠. 개념 파악이 되나요?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해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계산한다고 돼 있어요. A지역과 B지역 두 지역이 있고 정보를 좀 몇 대 몇으로 돼 있는데 15세 이상 인구가 3대 4예요. 비율이 3대 4다. 똑같은 수가 약분되고 간단한 정수비가 3대 4인 거니까 실제 인구수는 문자 A를 사용해서 3A, 4A명이라고 할게요. 또 실업자 수의 비는 5대 6이니까 이번에는 B 문자를 사용할게요. 두 지역의 실업률은 같다라고 했는데 실업률을 계산하려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여야 되거든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실업자가 이렇게 있고 취업자 모르니까 X명, Y명이라고 줄게요. 몇 대 몇인지도 모르니까요. 나중에 취업자 수를 알게 되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 3A분의 X, 4A분의 Y 구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럼 두 지역의 실업률은 같다. 이걸로 식을 세워보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X 더하기 5B분의 실업자 5B 곱하기 10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 Y 더하기 실업자 6B 중에 실업자 수 6B 곱하기 100 한 개 같다는 얘기는 이 비율 자체가 같다는 거죠. 그럼 양쪽에 B 없애고요. 크로스 곱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6x 플러스 30b는 5y 플러스 30b 그럼 30b 없어지고 6x가 5y가 되죠. 6x가 5y라는 것은 x가 5, y가 6이면 비율이 맞죠? 그래서 x는 5 곱하기 무엇? 5k 정도 두고요. y는 6 곱하기 무엇?
6K라고 둘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용률을 식으로 세워주면 됩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3A분의 취업자 5K 곱하기 100 대 어차피 곱하기 100은 둘 다 생략하면 비율 계산은 변함이 없죠.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 수 6K 그러면 분모분 양쪽에 A분의 K는 약분되고 3분의 5 대 4분의 6은 2분의 3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기 위해 6을 곱하면 요 10대 9 자 그럼 서로소 Mn 서로소로 나타냈죠? 고용률의 B는 10대 9예요. M이 10이고 N이 9인 거죠. 그러면 3M 30 더하기 9 정답은 39 포함관계의 개념을 잘 파악하고 몇 대 몇을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낸 뒤에 실업률이 같다 풀었더니 취업자 비율도 알게 되고요. 고용률의 B는 15세 인구 분의 취업자 수로 계산했어요.